네, 반갑습니다. 아시바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기보, 체험형 인턴, 자기소개서 열심히 쓰고 계시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영상에서는 항목 분석, 예상 평가 지표, 작성 전략 늘 하던 대로 알려드리고요. 영상 하단 댓글 따라가시면은 작성 템플릿하고 예시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적으시면 되겠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확인하셨겠지만 자기소개서 배점이 이번에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면접 전형 평가 기준 딱 보니까 이거 완전 NCS죠. 그래서 서류 전형도 NCS 기준으로 공정식 평가가 예상이 됩니다. 어디 어떤 내용이 나오면은 뭐 상급이다, 어떤 내용이 안 나오면은 하급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번 컨텐츠에서는 집중적으로 NCS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목 1번 회사를 선택하는 본인만의 기준 뭐 자주 나오는 항목이죠. 체험형 인턴에서 조직 이해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요. 요것들을 이해하고 지원을 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기부의 목표와 그리고 지원 직무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원했습니까? 요걸 물어보는 항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부 인턴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체험형 인턴이 목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스스로 경력 개발 목표에 부합하는 회사라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는 어떤 직무 전문가가 되는 게 최종 목표인데 그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방향성을 잡으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기부나 신보와 같은 이제 신용 보증 업무를 국가 신용 보증 업무를 하는 그런 이제 기관에 입사해서 일하는 게 최종 목표다. 이런 식으로 그 과정에서 여기서 경험을 쌓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이 체험형 인턴의 역할, 직무 기술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술 보증 기금의 이제 목표라든지 아니면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씩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전체적인 맥락은 이겁니다. 내가 보유한 역량이 지금 있는데 기보에서의 실무 경험을 더해서 기보와 관련한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자, 요 컨셉으로 가시면 됩니다. 기보의 사업 분야 좀 살펴보면 주로 뭐 이거죠. 대출 보증해주거나 이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 기술 혁신 보증을 하거나 아니면은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해외 진출을 시켜주거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신용평가를 해야 되겠죠. 요게 이제 주요 역할입니다. 기보의 사업 분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의 이 성장을 돕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직무 기술서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보면은 직무 기술서가 여러 장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걸 갖다가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능력 단위하고 수행 세부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 목표로 하는 게 인턴이 아니라 정규직이지 않습니까? 기보에. 그리고 뭐, 이쪽 이제 기금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정규직이 목표인데, 보통 이제 정규직들이 하는 업무가 뭐가 있냐면, 요겁니다. 신용평가 업무하고, 그 다음에 대출 보증, 그러니까 대출 계약하고 지급하고 상환 받는 거, 요거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술 지원, 대출을 받은 기업이 성장해서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업에 대해서 경영이나 기술 지원을 해주는 거.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원 제도가 좀 필요하다, 그런 걸 연구하는 역할. 그리고 이제 대출금 이제 사용 검토 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사가 대출금을 받았는데 그걸 뭐 횡령을 한다거나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역할, 이런 업무들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업무들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작성 플롯은요, 제 회사 선택의 기준은 제 경력 개발 목표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회사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기부가 부합해요. 제 관심 사업이기도 하고, 제가 관심 있는 업무에도 부합하고, 제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련해서 보유한 역량이 이렇게 있는데, 업무 수행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기부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그래서 이 업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으로 업무 수행을 하고요. 그러고 나면은 어떤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상이 되면은 경력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경력 개발 목표를 달성하고 난 뒤에 기부에서도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자, 예시 볼게요. 먼저 회사 선택의 기준이 나오죠? 제가 회사 선택을 하는 기준은 제 커리어 최종 목표인 요것과 관련 있는지 여부다. 그래서 기술보증기금이 부합하는 이유가 사업 분야도 그렇고 직무 내용도 그렇고 딱 적합하다. 그래서 이 인턴을 통해서 실무 경험을 향상시켜서 최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확실한 나는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내가 관심이 있었으니까 이런 활동도 했고요. 증거 제시를 하는 거죠. 없으면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없으면은 이제 못 적는 거고 이런 내용은 그리고 이제 그 대외 활동이만 증거가 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이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것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 이런 이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역량 개발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나 어떤 업무, 직무 기술서 보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어떤 업무에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인턴 하고 나면은 요런 게 실무 능력이 이제 향상될 거다. 정확하게 어떤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더해지게 되면은 최종 목표가 이렇게 달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 보증 기금의 정규직 입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꼭 기부가 아니라 이제 뭐 신용평가 이제 전문가로 재직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항목 2번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분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이니까 여기까지만 앞에까지만 보면은 이 직무 능력 평가할 거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이 뒤쪽에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십시오. 노력한 경험. 그러니까 직무 역량을 개발한 사례를 말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 개발 능력까지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직무 역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직무 기술서 있죠. 거기에 지식, 기술, 태도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텐데, 만약 자기 개발 능력까지 같이 평가한다면, 이런 부분이 평가가 됩니다. 여러분들을 이제 어떤 직무를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현재 능력을 이제 파악을 해보면은 보완해야 될 점이 발견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보완점을 찾아가지고 목표 설정에서 자기 관리를 통해서 경영 목표를 달성했는가,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했는가, 이 부분도 평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께서는 이 직무 기술서를 펴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능력을 체크하고 있다. 아니면 이제 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례로 증명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의사소통 태도에 대한 뭐 증거 사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직무 기술서를 먼저 펼치셔 가지고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체크한 역량들에도 등급이 있죠. 여러분들이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하는 게 핵심 역량이 아닙니다. 증거가 많은 게 핵심 역량이죠. 그래서 정량적 근거, 자격증이나 경력이나 교육사항, 전공 교육사항, 외부 교육사항 이런 것들이 정량적 근거죠. 그리고 정성적 근거, 인턴이라든지 대외 활동이라든지 파트타임 근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은 이게 1티어 핵심 역량이고요. 근데 자격증이나 교육사항만 있다. 정량적 근거만 있다면 2티어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파트타임 근무나 대외 활동 경험만 있다. 그걸 통해서 증명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세 번째 3티어 경험이라고 볼 수 있죠. 핵심 역량이라고. 그래서 1티어 핵심 역량을 여러분들께서 기술하셔야 되고 이게 직무 역량이기 때문에 반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단 이 자기 개발 능력을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기 개발 능력을 한 스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플롯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핵심 역량 키워드 적고요. 어떤 능력 그리고 왜 이제 개발하게 됐는지 내 부족함을 느껴서 이거 자기 개발이죠. 내 부족함을 느껴서 이러이러한 목표로 이 역량을 채워 넣으리라고 결심을 했다. 자, 그래서 이 자기 관리하고 어떤 학습 방법을 통해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역량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량은 제가 입사 후에 어떤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혹은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의 근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예시 봅시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핵심 키워드 먼저 던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개발 동기를 이제 던지는 거죠. 왜 개발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경영 목표가 이거였는데 이런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키우고자 했다. 그래서 세부 목표로 자격증 따고요. 인턴 수료하는 걸 갖다가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자격증 따는 거 적을 때는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어떤 과목을 조금 중점적으로 공부하기를 생각을 했다. 자, 요거는 반드시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계획이었는데 요렇게 했다. 요렇게 이제 그 자기 개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방과 후에 독학하고 온라인 수강해서 자격증 땄고 이 자격증 땄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자격증 자체가 어떤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였다. 그리고 이 인턴이라는 경험 자체가 어떤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계기였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럼 역량이 생겼잖아요. 역량이 생겼으면 어떤 업무를 잘 할 수 있다. 자, 이 직무 내용도 직무 기초서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고서 형태로 자기 개발을 조금 한 스푼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3번 타인의 협력을 이끌어낸다. 자, 이게 중요한데 타인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거는 이제 NCS에서는 이게 리더십입니다. 동기화를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팀워크하고 리더십 정도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리더십이죠. 리더십 능력을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팀워크는 팀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걸 스스로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능력을 팀워크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면 되고요. 이건 쉽죠. 근데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많이 착각을 하십니다. 리더십은 이끈다가 리더십이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좋은 행동을, 조직 내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고 싶게끔 도와주는 게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목줄 매가지고 끌고 간다고 해서 끌려오는 게 요즘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게 만드는 거, 좋은 행동을 조직 내에서 그걸 리더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팀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아. 저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아. 여기에 좋은 정보가 있어.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일하는 사람이 좀 편해지겠죠. 더 하고 싶고. 자, 그리고 팀 구성원들을 동기화시킨다라는 건 어떤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공모전에 참여했다 그러면은 이 공모전 수상을 위해서 조금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조원들 모두가 많이 노력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사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떤 팀에 소속해 있으면서 그 팀의 목표나 비전에 동기가 안 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뭐 재직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 기관의 비전 모르는 사람들 태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 목표는 요번에 수상해서 스펙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동기 부여를 하는 거죠. 요런 행동들. 그러니까 종합하면은 좋은 행동을 팀원들이 이 조직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스스로 움직이게 만든 사례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리더십 사례예요. 그리고 이번 항목에 쓰셔야 될 사례죠. 작성 전략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NCS 평가 기준에 맞게 리더십 방금 이제 설명드렸죠? 요거에 맞는 사례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플롯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저는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팀에 기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식으로 때려봤고요. 그 다음에 경험의 개요. 팀의 당시 목표는 이거였고 내 역할은 요거였는데 어떤 상황이 필요했다? 팀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조금 조원들을 동기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여기서 동기화라는 게 목표를 인식하고 조원들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 좀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뭐 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목표나 비전을 계속해서 말해서 그걸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좋은 영향력을 줬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목표가 달성됐고요. 내가 입사 후에도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예시 보시면은 두 가지식으로 첫 번째 팀원들을 목표에 동기화시켜 가지고 결과를 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험의 개요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죠. 팀 구성이 어떻게 됐고 당시에 어떤 경험이었고 내가 어떤 역할이었다. 그리고 팀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 조금은 이제 동기화가 될 필요 있었다. 이 친구들 조원들, 팀원들이 목표의 동기화가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을 제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공모전에 참여하는 거고 수상 가능성이 누구보다도 높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팀원들이 다 3, 4학년이다 보니까 빡시죠. 취업 준비하고 생활도 바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욕이 떨어졌다. 그래서 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거나 동기화할 필요가 있었다. 자, 이렇게 제시를 하겠죠. 이게 이제 팀워크하고도 매칭이 됩니다. 팀의 부족한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찾아서 보완하는 사례죠. 그래서 팀워크 능력을 평가하더라도 이거는 배점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동기부여를 하는 게 혹은 이제 사기를 진작시키는 게 팀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지금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동기화를 시키는 거죠. 팀원들 좀 편하게 해주고. 그래서 목표 달성이 되었다. 그리고 입사 후에도 똑같이 이렇게 팀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3번까지 다 적어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